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수요일 뉴욕 증시는 7월 FOMC에서 예상했던 대로 75bp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적인 파월의 발언에 힘입어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좀 실적을 아쉽게 내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었는데 정규장에서는 7% 내외의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일제히 강한 흐름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4%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이 훈풍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지만 뭔가 이게 오늘 하루까지 이어질지 내일도 이어질지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자꾸 이런 의심이 드는 건 괜히 제가 재를 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올해 저희가 그런 걸 많이 겪었잖아요. 조금 기대했다가 이내 또 다른 돌발 변수로 인해서 그 상승이 채 하루 이틀 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이번만큼은 좀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쏟아진 소식들에 대한 전략 오늘 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뉴욕장 이슈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국 FOMC 만장일치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죠.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 에너지와 식음료 부분에서.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 싸우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기존 전망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이걸 잡기 위해서 75bp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여기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꽤나 환호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미국 경제 조금 둔화되긴 했으나 침체에 빠지진 않았다라고 표현하며 경제 자신감까지 더해줬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매파적인 연준의 정점은 지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이에 시장은 환호했고요. 이로써 한미금리는 역전됐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걱정하죠.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요. 과거 미국 금리 인상기가 3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한미금리가 역전됐었습니다. 그때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됐는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일단 금리 역전 시기에 되려 자금은 순유입되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금리가 역전되는 기간이 2년 이상 끌고 가지 않는다면 자금 유출 가능성은 낮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표현하죠. 일단은 우리 장에 대한 걱정은 살짝 낮춰놓고 가겠습니다. 자, 뉴욕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 3시 20분경에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수가 어떻게 튀는지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극명하게 75bp 결정 이후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4% 이상 뛰어가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빅테크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쪽까지 다 같이 동반 강세 움직임이 나타냈습니다. 어제 쪽 좀 강했던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살짝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자금이 쏠린 영향이 되겠죠. 지금부터 들려왔던 소식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7% 이상 뛰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실적 잘 내놨고 호평받으면서 6.7% 급등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퀄컴, 인텔 등의 종목들도 강세였죠. 3년 동안 시도했었던 게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36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중 안으로 이 하원까지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등장을 했고요. 이는 결국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흥하겠다라는 의지가 피력된 거죠.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이쪽의 강세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실적이 쏟아졌습니다. 메타가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죠. 일단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규장에서 6.5% 올랐으나 시간 외에서는 근데 2.8% 정도 빠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메타는 일단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램리서치와 포드가 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 외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제 JP모건이 GM 실적 보고 포드 실적도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JP모건은 엎드려 뻗쳐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요. 시간에서 6% 급등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또 정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봐야겠죠. 오늘 좀 자세히 보고자 하는 이슈는 태양광 비롯한 에너지 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인페이즈 에너지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태양광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장에서 무려 17%나 주가 급등이 나타났고요. 솔라엣지, 선런, 썬파워, 퍼스트솔라와 같은 다른 태양광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 부양책이 기존 사이즈보다는 조금 축소됐지만 일단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에너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태양광주가 조금 강하게 올라갔는데 실적까지 맞물렸고요. 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 왜 태양광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죠. 천연가스와 원유 부족하고 석탄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원 상승했고요. 신재생과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러시아가 가스를 쥐었다 풀었다 하고 있죠. 그러면 또 에너지 부족 이슈가 나타나고요. 이게 올해 전쟁 이후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인데요. 그 가운데서 지금 태양광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태양광이 싸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1970년대 사우디 석유 장관이 석기시대 종말은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석유시대가 종말되는 것은 석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종말이 나오는가? 신재생 에너지의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석유시대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을 돌아보니 유럽의 전기요금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을 활용한 전기는 훨씬 더 단가가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 점선이 신재생 쪽이고요. 나머지는 유럽 국가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쪽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양광의 키워드들이 쭉 한번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태양광은 주거용과 유럽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정용 태양광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또 유럽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강점이 있는 업체들을 주목하자라는 목소리인데요. 앞서 살펴봤던 인페이즈 에너지 하루 사이에 17% 올랐고 6월부터 상승률로 보면 36% 상승입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선전했죠. 솔라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업체의 공통점은 가정용 인버터 쪽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향 매출이 꽤나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보니 현대에너지솔루션이 7.5% 어제 상승했는데 국내에서 유럽향 매출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고요. 또 인버터 부품 만드는 업체들도 주가가 꽤나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식들의 흐름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러 정책적 이슈도 맞물렸기 때문에 진만쌤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시장과 함께 코멘트 들어볼 거고요. 그 외에 우리 시장도 실적 이슈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장중에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 또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나오면 또 오늘 장에서 이 시세가 반영되기 네. 때문에 아마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컨센을 상회한 종목, 하회한 종목 이렇게 각각 3개씩 총 6개 준비해왔습니다. 네. 먼저 제가 컨센을 상회한 종목들, 잘 나온 종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죠. LG 이노텍 실적 발표합니다라는 얘기 드렸었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57%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91%가량 올랐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도 잘 나왔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4% 정도, 5%가량 빠지면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종목은 어제 정규장에서도 시간외에서도 0.71% 각각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어제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실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사실 계절적인 비수기였고 또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IT 제품의 수요 둔화 속에서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애플향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 쪽의 실적을 잘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작년 하반기에 출시했던 아이폰 13의 수요가 올해 2분기까지 쭉 이어졌다는 부분도 실적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삼성전기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 잘 나왔는데요. 그런데 삼성전기가 실적이 좀 잘 나오긴 했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LG 이노텍은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부문별로 한번 나눠봤는데 광학솔루션 쪽에서는 고부가 제품 위주로 수요가 견조했고 그리고 기판 쪽에서도 역시나 앞으로 3분기에도 신모델의 공급 확대 같은 기대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는데요. 역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량, 영업이익은 30% 늘었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면 어제 정규장에서 0.42%가량 내렸고요. 시간외 거래에서 1.28% 올랐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시세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전 부문이 고르게 올랐다 얘기 드렸는데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실히 다각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화됐고요. 상사 쪽에서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패션 쪽에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달성했는데 이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물건을 좀 사야겠다라는 이런 수요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메종 키츠네나 이런 종목들, 아미 같은 그런 브랜드, MZ 세대가 좋아하는 쪽에 신명품의 판매가 잘 됐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빈폴과 에이세컨즈도 성장했다고 하고요. 또 리조트 부문도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파크 수요가 회복했고 또 골프 사업도 잘 되면서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전반적으로 역시나 대내외적인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부문에서 성과가 가시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반기와 이 매출이 첫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역시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잘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는 6%가량 빠졌었는데 어제 정규장에서 1.57% 올랐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한 달 동안의 주가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0%가량 빠지고 KRX 헬스케어 지수가 빠지는 동안에 경쟁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구조 덕분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안타증권에서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108만 원으로 신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컨센을 상회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 세 종목 중에 또 진만쌤이 어떤 거에 대해서 고 의견을 주실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반면에 컨센에 조금 미치지 못한 업체들 살짝 정리를 해보죠. 이 종목 언제 빛을 볼까요? 네. SKI 테크놀로지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컨센 대비 11%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은 무슨 말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주가는 50% 빠진 상황, 어제도 밀렸고 시간외에서도 밀렸습니다. SKIT에 대해서 실적 평가를 증권가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넘겨보시면 목표가를 정말 공격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려 46% 기존 목표가 대비 낮췄는데요. 바로 유진투자증권이었습니다. 18만 4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떨어뜨렸죠. 이유인 즉슨 분림하게 가치나 분림학의 중요성은 부각되겠으나 지금의 경쟁사의 공격적인 판가 인하와 중국의 증설은 부담이 된다. 하반기 조금 개선되더라도 그 여지가 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KIT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 세울 수 있다면 잠시 후에 시간을 맞춰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다음 종목 가보죠. LG화학인데요. 실적은 컨센을 살짝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컨센 대비하면 한 1.8%, 그러니까 거의 컨센에 부합했던 수준이 되겠죠. 올해는 16% 밀렸고요. 어제 시간에 모두 다 하락이었습니다만 나름 시장 대비는 비교적 선전한 올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넘겨보겠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번 LG화학의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첨단 소재 사업의 비중이 꽤나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2차 전지 소재 사업부의 이익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 가까이요. 그렇다면 이 업체를 LG화학이니까 석유화학업체로 봐야 되냐 아니면 2차 전지 소재사로 봐야 되냐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PER을 한번 살펴보면요. 석유화학업체로서의 PER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양극재 업체로서의 PER을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보다는 더 고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 목소리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어제 장 중에 나왔어요. 앞에 두 종목은 장 마감 후에 나왔고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보유자분들 좀 속상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정리하고 전략을 챙겨보고자 넣어봤습니다. 컨센,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하회했고요. 영업이익 하회 치수가 무려 87%나 됩니다. 많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올해는 한 40% 정도 빠져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견, 증권가 목소리 체크해보죠. 역시나 좋지는 않습니다. 8개 분기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인데요. 다른 수출업체들은 환율 효과라도 있는데 얘는 환율 효과도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하반기에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요인은 있으나 TV용 패널 가격의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말 빠질 만큼 빠져서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컨센 하회 종목들 점검을 해봤고요. 가나 안 가나 짤막하게 보면 어제도 폐배터리 강했죠. 폐배터리 주식이 이 성일하이텍 상장을 앞두고 계속해서 들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일하이텍 오늘 입성을 합니다. 공모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만큼 공모가 5만 원 대비 시초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한 전략 진만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주셨는데 변화가 있을지 살펴봐야겠네요.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준비했고요. 종목에 대한 AS 더불어서 전략까지 지금부터 세워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화면 딱 잡히면 아실 거예요. 이분도 오늘 못 주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만쌤.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엄청난 피로감이 느껴지는데 시장 보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밤사이 흐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래도 나스닥의 4% 상승, 태양광 반도체 쪽의 긍정의 흐름 기댈 요소들이 꽤 있네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부정적이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사실 파월 의장의 말이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훅 하고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발언 내용들 상세하게 좀 뜯어보면은 사실상 긍정의 이야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 스탠스로 절차대로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말 이제 앞으로 악재가 더 나올 게 없다라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들로 좀 접근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이제 향후 금리 인상 이제 시그널을 봤었을 때는 이제 뭐 0.5, 0.25, 25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에서 아는 얘기니까 사실 제가 이전에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 0.75bp 인상은 어차피 시장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하는 게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100bp의 인상은 조금 뒤로 미뤄진 채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좀 BBB 비슷한 법안도 또 이제 살짝 통과를 한 걸 보면은 돈을 당연히 이제 시중에 좀 내두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통과가 힘든 부분인데 통과가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 자체의 건전성을 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마음고생하셨던 분들께서는 일단 8월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뭐 베어마켓 랠리든 어떤 긍정적인 시장 요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이제 과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의 회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짤막하게 추가 코멘트 요청 드릴게요. 사실 OCI 급락했을 때 네. 이거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안 아닙니다. OCI 사도 됩니다. 얘기를 주셨고 그날 또 반등을 줬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사이에도 태양광주 흐름이 좋았고 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필두로 또 강했단 말이에요. 태양광 주식 전략 추가로 해주세요. 네, 사실 OCI 같은 경우 좀 온도가 달랐죠. OCI는 떨어지고 맞아요, 현대 어제는.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은 올라왔었는데요. 일단은 기사가 하나 그 당시 기사가 나왔었는데 뭐 폴리실리콘 가격 규제로 인해서 이제 조금 OCI가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거기에 원래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뭐 실제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면서 좀 주가 하락폭이 좀 심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을 봤는데 그대로입니다. 어느 정도 오보의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OCI가 가장 조금 이제 하락폭이 심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은 도달을 했고요. 저는 태양광 업체들에 있어서는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의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제 장에서도 미국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단순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까지 워낙 이제 좋은 조정이 건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조정 자체가 어느 정도 하방은 잡혀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워낙 그간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동안 또 다음에 탄력성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상 풍력도 일단 결정이 났기 때문에 설치하기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 긍정적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죠. 컨센을 상회하는 업체들과 하회하는 업체들 저희가 실적주들 장 마감 후에 나온 업체들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 상회 쪽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오늘 내 포트에 넣어도 요건 좋을 것 같아 뭐 있어요? LG 이노텍 하겠습니다. 네, 위에 계신 분들도 많고 지금 막 사고 싶어서 난리가 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애플이 이전에 갑자기 이제 축소를 하면서 뭐 공급 감원, 인원 축소를 하면서 애플도 힘든가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와 함께 이노텍도 잠깐 밀렸었는데 또 곳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항상 매번 의심은 하지만 항상 증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이번에는 디자인이 별로다, 뭐가 별로다. 근데 매번 최대 판매량을 갱신을 했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는데 일단은 애플에 대해서 애플이 견고하다 보니까 LG 이노텍도 견고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이제 FFC BGA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노텍은 돈도 잘 벌고 전후방 산업이 견고하고 실제로 돈도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대감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노텍도 계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밴드 하단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30만 원 이제 초중반 때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앞으로 향후가 더 기대가 되고요. 뭐 애플가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은 앞으로 계속 산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홀드, 그 다음에 추가도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단은 이노텍에 대한 코멘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물산 중에 하나 더 할까요? 저는 그러면 삼성물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삼성물산도 일단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건설 쪽이다 보니까 일단 건설주들이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실적을 잘 냈다는 거는 무겁고 재미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수익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는 이야기도 존재를 하고 네옴시티가 또 그간 또 한 번 정도 이슈 있다가 좀 쉬었는데요. 관련 흐름이 한 번 정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물산도 예상치 상회한 실적으로 인해서 앞으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혹은 건설 쪽도 지금 최근에 다시 붐이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까지 코멘트 받아봤고요. 뭐 좋은 건 좋다는 얘기 할 수 있어서 좋은데 나쁜 쪽은 이게 참 불편해요.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컨센 하회한 쪽. LG화학은 그래도 하회했으나 호평이 꽤나 나오는 편이고요. 와, LG 디스플레이와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얘기 찾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여기서 코멘트는 어떤 거 하실까요? 빠르게 하면 세 종목 다 한 번씩 해볼 것 같은데요. 네, 짧게. 일단 LG 디스플레이 제가 작년부터 안 좋다고 말씀을 맞아요. 계속 드렸는데요. 실제로 안 좋았고요. 이제 근데 오히려 일단은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그래도
공백이 있어서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만합니다. 다만 전후방 산업 다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3분기 때 즉 이제 실적 비수기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의외의 반등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쌓여있는 악재, 그 다음에 업황 자체 회복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좀 제한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순수하게 지수 레벨로 봤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10% 정도의 상승력을 존재하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단기 악재 소모성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한 번 정도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입장입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10%, 5%에서 10% 구간 정도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빠르게 하면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거의 블록딜 여파까지 해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이제 전방 산업이 그래 조금 괜찮은 이차 편입니다. 전지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SK 그룹이다 보니까 SK 온이 투자를 늘리면 당연히 발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좀 하회로 인해서 단기간 실적 악화가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로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충분히 가져볼 만한 신규 매수도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LG화학 코멘트 드리면은 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LG화학은 조금 더 빠져야지 된다라는 말씀. 저는 고평가입니다. 지금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큰 이제 악재죠. 이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또 돈도 이제 시장에 돈도 축소돼 있는 유동성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뭘 하든 저는 LG화학은 여기서 더 빠져야지 시장에 더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 뭐 사실 주주분들이 있으셔서 이런 코멘트 드리기 좀 좀 이제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더 빠져야지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돕니다. 그래서 저는 LG화학은 코멘트 드리자면은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 아니다라는 말씀. 항상 LG에너지솔루션의 그런 그림자 뒤에 숨어서 혹여나 회사 자체가 좋아지더라도 종속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 즉 이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조금 이제 투자는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증권가 의견과는 사뭇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LG화학에 대해서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 10% 정도만 욕심을 낸다면 지금 역발상 투자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주셨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실적주들 쭈루룩 점검을 해주셨고 진마스픽인데 목표 수익률 10% 한 달 뒤에 앞서 두 종목도 10%. 네. 또 10% 종목이 있어요? 네, 10% 종목 이제 한 달 정도 구간으로 제가 이제 목표 수익률 기대해서 한 번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한 번 정도 달아보면서 그때 혹시나 이제 그 10% 금방 도달을 하면은 또 이제 이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커피 이벤트 한번 해볼까요? 커피 네. 네, 네, 고려하겠습니다. 일단 가면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한미약, SPG 세 종목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체들 계속 좋았던 그런 부분들 바닥에서 다 올라오고 있는데 모비스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 호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긍정적인 구간들 10% 정도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구간. 그다음에 의외로 현대위아가 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대그룹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근데 모비스는 종속돼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10%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열심히 기술 개발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3, 4분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단기 약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 호실적 및 R&D 성과를 기대하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기대해 볼 만한 구간. 그다음에 조금 이제 스몰캡 정도 편입을 하면 SPG라고 최근에 또 로봇들도 조금씩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하반기 또 로봇 산업을 기대를 하면서 한 달 뒤에 목표 수익 10% 정도는 SPG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과 함께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한미약품, SPG 세 종목을 한 달 정도 뒤에 보면서 혹여나 빨리 도달을 하게 되면은 AS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슈를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신감이 부럽기도 하고 네. 이대로 잘 진행이 되길 또 바라보겠습니다. 지마스픽이고요. 가난가난 하려고 저희가 시간을 1분 정도 남겨놨어요. 네. 페레털이 오늘 성일하이텍 상장을 하면서 또 어제장까지도 강했단 말이죠. 진만쌤은 성일하이텍 상장해서 올라가면 좀
이익 챙기자 이런 의견이었는데 뷰 유지하시나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상장을 하잖아요. 사실 네. FOMC는 모 아니면 도였었는데 그래도 모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따상을 성공한다면 저는 유지고요. 따상에 실패하면 저는 매도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제 유동성이 잠겨서 따상으로 시작을 하면은 저는 진짜로 다음 날까지 기대를 하면서 폐배터리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그간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씩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성일하이텍이 따상에 실패하고 매도 물량이 추리하게 되면은 섹터 자체를 끌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제 따상으로 물량이 갇히게 되면은 낙수 효과를 받아서 다음 폐배터리 종목은 뭐가 있을지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따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 아니면 도 같습니다. 이제 확 올라서 어려워요. 가면은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고요. 이게 또 빠지기 시작하면은 또 같이 섹터를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요소. 그래서 만약에 사실 청약 받으신 분들께서는 몇 주 못 받으셨더라고요. 워낙 경쟁률이 심해서 못 고민할 받은. 거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시초가에 따상 아니면 다 던지자. 이제 그런 이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청약 받으신 분들을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폐배터리주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을 위해서 이걸 가나 안 가나로 넣어봤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성일하이텍 주가 움직임 저희 다 같이 한번 째려보고 있죠. 자, 진만쌤과 함께 FOMC 결과부터 해서 어닝 시즌의 종목들까지 쭉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